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명건재 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1월달 동안 여러분들 이제 여기 이 학원에서든 아니면 다른 곳에서든 윈터스쿨 보내면서 이제 바쁘게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지금 스프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컨셉은 이렇게 이제 1차 시험과 면접을 병행해서 준비한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봤더니만, 작년도에는 1차 시험에 비중 맞춰가지고 일단은 1차 통과시키고 일단은 면접 준비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1차 시험에 또 비중 같은 것도 좀 강조가 많이 돼가지고 수험생들 스스로도 뭔가 절박함이나 이런 걸 많이 느꼈을 수도 있지만, 면접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 전에 한 번도 면접이나 아니면 안보관, 국가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1차 합격 덜컥 하고 나서 급하게 준비하면서 조금 면접에서 잘 못했다, 이런 사례들도 간혹 가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면접 코칭 같은 거 지도해주면서 그 부분은 잡아 나가긴 했지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프링 캠프부터 저희는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면접을 병행하는 이런 컨셉으로 한번 스프링 캠프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2월 달에는 1단계가 나와 있고 3, 4월 달에는 2단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그 전에까지 뭐 학원에 재원하고 있던 재원생들 포함해가지고 뭔가 기초 닦고,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문제들이 출제되는구나, 어떻게 수학 개념을 쌓아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털을 잡는 그런 시간을 했다면은 2월 달에는 이제 배운 걸 토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서 본격적으로 사관학교 그 기출을 풀어보는데 준비할 거를 모든 역량을 갖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월 달의 과정이 다 맞춰졌을 때 3월 달, 4월 달에는 이제 2단계로 본격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출 10개년 연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학원에 연구소가 있는데 서울대비 사관학교 출신 강사진 분들께서 매 연마다 사관학교 출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맞는 문제와 유사 문제들을 이제 제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출 10개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앞서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수학도 이제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보면은 과목, 특히 수학 과목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아니면 내신을 봤는데 등급이 좀 안 나온다고 이것 때문에 1차 시험에 못 붙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이 이제 이 영상 찍는 타이밍이 1월 한 중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입교도 이제 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육사 추가 합격자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최종 합격도 이렇게 추가 합격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차 합격은 당연히 기회를 더 많이 주겠죠. 배수를 뽑기도 하지만 그 배수 안에 설사 최초 합격이 못 되더라도 뭐 육사의 경우는 3번의 기회까지 주면서 1차 합격에서 그래도 조금 못 미쳤던 친구들을 계속 중간중간 선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등록이나 준비를 주저하신다면은 전혀 그렇게 주저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런 거를 깨달았을수록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사관학교 시험에 맞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수학이라는 과목이 개인 수준별로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등급 같은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자, 사관학교 시험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뭐 3점이나 4점 쉬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단원에 대한 개념만 익히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익숙한 유형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4점 고난이도나 아니면 킬러 문항 같은 끝에 있는 문제들을 풀면은 물론 좋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이 못 푸는 문제를 또 본인만 푼다고 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끝에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을 풀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리들은 기본에 충실한 바탕으로 좀 사관학교 유형을 잘 체득화해가지고 쉬운 3점, 어려운 3점, 쉬운 4점, 이런 거에 초점 맞춰서 차근차근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수학에 어려움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그리고 본인이 뭐 수학을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국어나 영어에서 본인이 좀 강점이 있다 싶으면은 충분히 그게 장점으로 소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시험은 국영수만 보게 되는데 원점수를 기반으로 한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1차 시험 당락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본인이 잘하는 강점 분야는 최대한 이끌어내고 못하는 부분은 좀 더 베이스 기반을 다져 나가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원에서 스프링 캠프 지도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소 인원들은 이제 서울대 및 사관학교 출신 강사진 분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면서 기출 10개년 연계해서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는 저희가 이제 면접도 병행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각 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기출 문제도 풀면서 그리고 지원 동기서와 개인별 관리까지도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원 동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6월 달쯤 요때쯤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 막상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작성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몰라서 좀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친구들도 좀 몇몇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지원 동기서 이런 내용을 넣으면 좋다 미리 생각을 하고 있다가 초안을 작성해 놨다가 지원할 때 바로 자랑스럽게 꺼낼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번 면접 때도 지원 동기서 기반으로 한 질문들이 매우 많이 나왔고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재학생분들은 이제 오전에는 오후에는 좀 오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말 반, 토일 반에 몰입해서 좀 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관학교 시험, 면접 시험 요거에만 초점 맞춰서 난 준비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재수나 삼수 같이 또 재도전을 하는 친구들은 주중에도 몰입반이 소수정예로 편성돼 있으므로 요런 거에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관학교 면접 합격 위해서 강사진 분들이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했던 과정입니다. 면접을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 실전, 동영상 첨삭, 적합성 평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사진 분들이 많이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예, 실제로 이렇게 국가관, 안보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면접 스킬들까지 잡아주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군생활이 있는 또 사관학교 출신의 강사진들 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익숙한 주제부터 생소한 주제까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저번에 면접 시험 보고 난 다음에 합격생들 모습이고 이렇게 안보관과 애적과세 그리고 이렇게 면접 실전 같은 거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소에서 지금 사관학교 그 스타일에 맞는 그런 문제들도 제작하고 있고 요것들은 이제 2월 터잡구이 이후에 3월,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출과 연계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윈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봄학기 그리고 파이널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간이 작고 듣기 같은 이런 게 없으므로 선택 과목도 없겠죠. 최대한 단시간 내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차근차근 그것부터 다져가면서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풀어내는 이런 연습을 하면서 파이널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간단하게 사관학교 전형을 보면은 참고로 올해도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그 입시 일정이 다르므로 1차 시험 볼 수 있는 입시 날짜가 다르므로 이렇게 이중 지원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육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번에 85기 대표 합격생들이 지금 들어가서 가입교 훈련을 받고 있겠죠. 합격담이 유튜브에도 있고요. 이번에는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신설되는 전형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면접 시험이 800점이나 차지하는 엄청
면접 시험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1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든지 적성 우수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번 미래국방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 생기부와 그리고 내신 성적 요걸로 배수를 선별해서 면접에서 합부를 가르겠다, 합격 여부를 당락 짓겠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면접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의 대표 합격생들이 이렇게 있고요. 참고로 해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AI 면접이라고 해서 컴퓨터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경희 팀장님께서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고, 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표 합격생들이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그 합격담을 올려놨으니까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군간호사관학교 또한 남생도가 이번에 합격을 해서 이거 합격담 또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사해사공사 출신의 전문 강사진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종합적으로 지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캠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제 뭔가 사관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싶으면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에 걸맞는 입시 전략과 그리고 방법을 좀 더 고안을 해야 된다. 그에 걸맞게 저희가 다년간의 쌓아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사관학교 합격을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2월달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